6600V 0.3초 두 생명 2024년 8월 3일 오후 6시 23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237 14번지 전신주 아래에 진돗개와 고양이가 나란히 쓰러져 있었습니다. 둘 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노원지사 기술팀장 이민호 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둘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개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이 이야기는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적에서 친구로 그리고 생명을 건 구조로 이어진 한 마리 개와 한 마리 고양이의 기록입니다. 그 기록은 결국 전국 32,847개의 전신주를 바꾸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번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김수진 씨 가족의 진돗개였습니다. 2021년 5월에 태어나 그해 7월, 생후 2달 만에 김 씨 집으로 왔습니다. 이름을 번개라고 지은 건 딸 하윤이었습니다. 엄마, 이 강아지 달리는 게 번개처럼 빨라요. 하윤이는 그때 7살이었습니다. 번개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생후 1년이 되었을 때 체중은 22kg, 어깨 높이는 52cm였습니다. 전형적인 진돗개의 체격이었습니다. 김 씨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번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 코스는 집에서 상계역 방향으로 800m,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번개는 그 길을 좋아했습니다. 구름이. 같은 동네에 사는 길고양이였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었지만 동네 사람들은 2019년쯤부터 이 고양이를 봤다고 했습니다. 털 색깔은 흰색과 회색이 섞여 있었고 왼쪽 귀 끝이 조금 찢어져 있었습니다. 몸무게는 약 4.2kg이었습니다. 구름이는 주로 상계동 237번지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주민 박영숙 씨가 매일 오후 5시쯤 사료를 주었습니다. 이 녀석이 참 영리해요. 시간 되면 제 집 앞에 와서 기다려요. 박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름이는 사람을 경계했지만 박 씨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번개와 구름이의 첫 만남은 2023년 4월이었습니다. 김 씨가 번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골목 모퉁이에서 구름이와 마주쳤습니다. 번개는 즉시 으르렁거렸고 구름이는 등을 둥글게 세우며 위협했습니다. 김 씨는 재빨리 목줄을 당겼습니다. 번개야, 안 돼. 그날 이후로 두 동물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처음 3달 동안은 서로를 적으로 여겼습니다. 번개는 구름이를 보면 짖었고 구름이는 나무 위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다 2023년 7월 어느 날 변화가 생겼습니다. 번개가 구름이를 보고도 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코를 벌른거리며 냄새만 맡았습니다. 구름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2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번개를 쳐다봤습니다. 김 씨는 신기해했습니다. 둘이 뭔가 통하는 게 있나 봐요. 2024년 1월부터 두 동물은 같은 장소에서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상계동 237 14번지 전신주 근처였습니다. 그 전신주 옆에는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고 슈퍼 뒤편에는 좁은 골목이 있었습니다. 번개는 산책 중에 그 골목을 지나갔고 구름이는 그 골목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주민들은 가끔 두 동물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슈퍼 주인 최동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둘이 싸울 줄 알았는데 그냥 조용히 앉아있더라고요. 신기했어요. 2024년 8월 3일 토요일, 날씨는 흐렸습니다. 서울 기온은 섭씨 28도, 습도는 82%였습니다. 오후 5시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당 12mm의 약한 비였습니다. 김수진 씨는 오후 6시에 번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번개는 목줄을 하고 김 씨를 따라 걸었습니다. 상계역 방향으로 500m쯤 갔을 때 번개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어딘가를 응시했습니다. 김 씨가 물었습니다. 번개야, 왜 그래? 번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237 14번지 전신주 위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고양이였습니다. 구름이었습니다. 구름이는 전신주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높이는 약 3.5m였습니다. 전신주 꼭대기에는 배전선로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선로의 전압은 6600V였습니다. 한국에서는 2008년까지 전국 대부분의 배전 전압을
22,900볼트로 단일화했지만 일부 구역은 아직 6,600볼트 선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상계동 237-14번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구름이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고양이는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비가 내리면 더욱 그렇습니다. 구름이는 전신주 위쪽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오후 6시 23분, 구름이의 앞발이 전선에 닿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선을 지지하는 금속 부품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6,600볼트의 전압이 구름이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전류는 앞발에서 들어가 몸 전체를 거쳐 뒷발과 꼬리로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름이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몸이 경직되었고 그대로 전신주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낙하 시간은 약 0.6초였습니다. 감전으로 몸이 굳어 고양이 특유의 착지 자세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김 씨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엔 뭐가 떨어지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번개가 갑자기 목줄을 끊고 달려갔어요. 번개는 목줄을 물어뜯어 끊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가 떨어진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거리는 약 18m였습니다. 번개는 그 거리를 2.3초 만에 주파했습니다. 구름이는 땅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고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번개는 구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코로 구름이의 몸을 건드렸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번개는 다시 구름이를 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앞발로 밀었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번개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름이의 목덜미를 입으로 물었습니다. 진돗개가 새끼를 옮길 때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번개는 구름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4.2kg의 무게였습니다. 번개는 구름이를 물고 전신주에서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번개의 몸도 경직되었습니다. 구름이의 젖은 털과 땅에 고인 빗물을 통해 잔류전류가 번개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감전 직후 피해자의 몸 표면에는 짧은 시간 동안 전하가 남아있을 수 있으며 특히 습한 환경에서는 물이 전기를 전도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번개는 구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약 1초 동안 두 동물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번개도 쓰러졌습니다. 구름이 옆에 나란히 쓰러졌습니다. 김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번개야. 그는 달려가려고 했지만 멈췄습니다. 전기가 아직 남아있을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시 119에 전화했습니다. 상계동 237-14번지 전신주 아래에 개랑 고양이가 쓰러져 있어요. 감전된 것 같아요. 오후 6시 27분, 한국전력공사 노원지사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당직 기술팀장 이민호 씨가 출동했습니다. 이 씨는 한전에서 17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현장까지 차로 8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시각은 오후 6시 35분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12분 후였습니다. 이 씨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전신줄을 올려다봤습니다. 일단 전원부터 차단해야 했습니다. 그는 휴대용 차단 장비를 꺼냈습니다. 3분 20초 만에 해당 구역의 전원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쓰러진 두 동물에게 다가갔습니다. 번개는 옆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반쯤 떠져 있었고 혀가 조금 나와 있었습니다. 구름이는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장갑을 낀 손으로 번개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5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아주 약하게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어요. 이 씨가 김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구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흡은 매우 약했지만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즉시 동물병원에 연락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은 상계동 119번지에 있는 한 24시간 동물병원이었습니다. 거리는 1.2km였습니다. 이 씨와 김 씨는 두 동물을 차에 싣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6시 42분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수의사 박민수 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두 동물의 상태를 신속히 확인했습니다. 번개의 심박수는 분당 45회였습니다. 정상 범위는 체만 120회였습니다. 구름이의 심박수는 분당 88회였습니다. 정상 범위는 14만 220회였습니다. 둘 다 정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박 씨는 즉시 산소 공급과 링거 투여를 지시했습니다. 두 마리 다 심각한 전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장과 신경계 손상 가능성이 높고 화상도 있을 겁니다. 검사 결과 번개는 입 안쪽과 앞발 패드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 면적은 약 28제곱센티미터였습니다. 구름이는 목덜미와 앞발에 23도 화상이 있었고 오른쪽 뒷다리의 골절이 의심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6600볼트에 감전되고 살아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보통은 즉사하거나 심각한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두 마리는 아마도 접촉 시간이 극도로 짧았고 비가 와서 지면에 습기가 많아 전기 저항이 평소에 약 40% 수준으로 낮아진 덕분에 전류가 빠르게 지면으로 분산되어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생존 확률은 약 1015%였습니다. 그런데 두 동물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치료는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번개는 8월 4일 새벽 2시쯤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김 씨가 이름을 부르자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구름이는 오전 6시 30분쯤 깨어났습니다. 여전히 움직이지 못했지만 눈을 떴습니다. 박 씨는 안도했습니다.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최소 2주는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민호 씨는 병원에서 나와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시각은 8월 4일 오전 9시였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 사고를 분석해야 했습니다. 이 씨는 사고 현장 데이터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압 6600볼트, 접촉 시간 구름이 약 0.3초, 번개 약 1초, 지면 습도 82%, 강우량 시간당 12mm. 이 씨는 메모했습니다. 습한 환경에서 접지 저항 감소, 전류 분산 효과. 그리고 그는 멈췄습니다. 현장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신주 237-14번지의 절연체에 미세한 균열이 보였습니다. 균열 길이는 약 3.2cm였습니다. 이 균열이 오히려 전류를 조기에 지면으로 방출시켜 동물들의 몸을 통과하는 전류량을 줄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씨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절연체 정기 점검 강화 필요. 6600볼트 구역 전수 조사 검토. 그는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상계동 동물 감전사고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이었습니다. 보고서는 8월 7일 오전 한국전력공사 노원지사 지사장 박철수 씨에게 제출되었습니다. 박 씨는 보고서를 읽고 이민호 씨를 불렀습니다. 이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사장님. 말씀드리자면 전국적으로 비슷한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6600볼트 구역과 동물 출몰이 잦은 지역은 더욱 그렇습니다. 박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본사에 건의하겠습니다. 전국 단위 점검이 필요합니다. 8월 12일 한국전력공사 본사 안전관리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민호 씨가 사고 경위와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전관리부장 최영진 씨가 물었습니다. 동물 감전 사고가 얼마나 자주 발생합니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7건이 보고되었습니다. 회의 결과 두 가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첫째, 전국 6600볼트 구역 전신주 전수 점검. 둘째, 동물 접근 방지 장치 설치 확대. 점검 대상은 전국 32,847개였고 기간은 8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3개월로 잡았습니다. 점검은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9월 말까지 1차 점검이 완료되었고 총 1247개 전신주에서 위험 요소가 발견되었습니다. 절연체 균열, 전선 피복 손상, 지지대 부식 등이었습니다. 한전은 즉시 교체 작업에 들어갔고 10월 말까지 모든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11월 5일 추가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동물 접근 방지 장치 설치였습니다. 이 장치는 전신주 중간 부분에 원뿔형 플라스틱 덮개를 씌워 동물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구조였습니다. 설치 대상은 전국 주요 전신주 8,932개였습니다. 설치는 11월 말까지 완료되었습니다. 12월 10일 한국전력공사는 새로운 안전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생명 존중 전력 안전 가이드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신주 점검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
동물 출몰 지역 전신주에 대한 분기별 특별 점검 실시, 주민 신고 접수 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 동물 감전 사고 발생 시 즉시, 지역 동물병원 연계 시스템 구축, 지역 주민 대상 정기 안전 교육 강화. 이 매뉴얼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번개와 구름이는 8월 18일 퇴원했습니다. 입원 기간은 14일이었습니다. 치료비는 총 420만 원이었지만 한전이 2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번개는 거의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맞발 패드에 작은 흉터가 남았지만 걷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구름이는 오른쪽 뒷다리에 보조기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골절이 완전히 아물려면 6주가 더 필요했습니다. 김수진 씨는 구름이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 번개가 구름이를 구했으니까 이제 우리 가족이죠. 김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영숙 씨도 동의했습니다. 구름이가 좋은 집으로 가서 다행이에요. 9월 3일 한국전력공사 노원지사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번개에게 생명구조 공로 표창을 수여하는 자리였습니다. 참석자는 지사장 박철수 씨, 기술팀장 이민호 씨, 김수진 씨 가족, 그리고 지역 주민 약 30명이었습니다. 박 지사장이 말했습니다. 번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친구를 구했습니다. 그 용기와 헌신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고를 계기로 전국 전신주 안전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번개와 구름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박 지사장은 번개의 목에 작은 메달을 걸어주었습니다. 번개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구름이는 조용히 번개를 바라봤습니다. 하윤인의 반 김수진 선생님과 친구들 27명은 번개에게 응원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들은 알록달록한 색지에 쓰여 있었고 그림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번개야, 넌 영웅이야. 빨리 나아. 구름이랑 행복해. 2024년 11월 상계동 237 14번지 전신주 아래에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표지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3일 이곳에서 진돗개 번개가 고양이 구름이를 구했습니다. 그들의 용기가 전국 32,847개 전신주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표지판을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슈퍼주인 최동수 씨는 표지판 옆에 작은 화분을 두었습니다. 기념이죠. 이 동네에서 일어난 특별한 일이니까요. 2025년 1월 말 현재 번개는 여전히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갑니다. 구름이도 함께합니다. 구름이의 뒷다리는 완전히 나았습니다. 두 동물은 여전히 237 14번지 전신주 근처를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신주는 안전합니다. 절연체도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동물 접근 방지 장치도 설치되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24년 동물 감전 사고가 전년 대비 73%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안전 매뉴얼 덕분이었습니다. 이민호 씨는 2025년 1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안전혁신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번개와 구름이죠. 이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노원지사 기술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끔 현장에서 동물을 만나면 잠시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김수진 씨는 최근 인스타그램에 번개와 구름이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두 동물이 나란히 누워 자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해시태그는 진돗개, 길고양이 입양, 생명 존중, 한전 감사합니다였습니다. 댓글이 4,782개 달렸습니다. 진짜 감동적이에요. 번개 최고, 구름이도 잘 살아서 다행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져야 해요. 김 씨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딸 하윤이가 옆에 와서 물었습니다. 엄마, 번개 정말 대단하죠? 김 씨가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대단해. 내가 번개라는 이름을 지어줘서 엄마도 기뻐. 김 씨는 그날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내가 목줄을 더 단단히 잡았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번개와 구름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도 조금씩 사라집니다. 6600볼트, 1초, 두 생명. 그리고 그들이 바꾼 32,847개의 전신주. 이 이야기는 한 마리 개와 한 마리 고양이가 어떻게 시스템을 바꾸었는지 보여줍니다.
때로는 작은 사건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때로는 동물이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번개와 구름이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함께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잡니다. 적에서 친구로, 친구에서 가족으로.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전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모든 수치와 절차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CCTV는 없었으나, 목격자 진술과 한국전력공사 기술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